전면 규제가 불가능한 상품인 거예요. 비트코인처럼 생각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정확하게 데이터를 보고 있는 정부에서도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여러 차례가 뭐야 수십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안 됐거든요. 예.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도 어떻게 보면 시장 파악을 투기 시장으로 잘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대응 전략에서 잘못된 게 시장을 잘못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상품만의 특성들이 있거든요. 시장의 특성.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일단 이중시장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중시장. 예, 투기 시장화 되는 거에 대부분이 이중시장화 구조가 됩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하나는 분양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분양시장이 있고 하나는 일반 시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분양시장의 특성은 분양 가격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분양가라는 딱 고정된 가격이에요. 네. 그리고 얘는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지금처럼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분양가가 정해지기 위해서는 몇 개월 아니면 좀 길게 잡으면 몇 년 전부터 분양가 심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분양가가 정해지면 몇 년 뒤에도 그 가격에 분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는 움직이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얘는 이 가격에 팔아요. 이 가격에 결정이 됐는데 얘는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은 얘 가격에 딱 분양을 하는 순간 주변의 아파트 가격은 확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살려고 난리인 거죠. 싸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로또 분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질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고정이 돼 있고 지금 얘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미분양. 안 사죠. 그러니까 더 침체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 구조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공급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이것만 공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축. 신축. 예, 분양 시장에서 공급하는 것만 공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일반 시장에서 팔려고 하는 물건들도 이게 공급인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야 되거든요. 근데 구분하지 않아요. 정부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을 제대로 하려면 분양 시장은 얘는 고정가잖아요. 오르고 있어요. 그럼 얘는 무조건 싼 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 시장의 분위기를 누르려면 얘가 최소한 비슷한 가격에 하거나 얘가 좀 더 높아야 네. 이게 시장이 좀 더 안정화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정부가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해버려가지고 네. 이러한 거를 지금 시장 상황이 어긋나게 만들어. 그러니까 변동제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상한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변동제를 하기에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정부가 가격을 결정해서 고정으로 놔버리잖아요. 네. 이게 시장가로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시장가가 아니라 분양가라는 건 딱 고정이잖아요. 몇 년 동안 만약에 이게 안 팔리면 몇 년 동안 입주할 때까지 그 가격이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고정이기 때문에 이 상황, 앞으로 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파악을 해서 적정 가격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무조건 낮게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열기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죠. 청약 광풍이죠. 완전. 네. 또 상품의 특성이 있는 게 이런 가격이 네. 무한정 공급되면 또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낮은데 낮은 가격을 무한정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누를 수가 있거든요. 있죠. 예. 얘가 싸진 가격에서 무한정 공급되면 수요를 얘가 다 이쪽으로 몰려서 여기에서 수요가 발생하지 않고 여기에서 하는데 이 수요를 감당할 수도 넘어서는 공급이 발생하면 다 누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이미 한정판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는 물건이거든요. 네. 공급이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품의 기본적 한계에서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할지 말지 이걸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운동화 얘기를 했는데 한정판 운동화잖아요. 한정판 운동화기 때문에 투기 시장화 되는 거예요. 네. 한정판이 아니면 얘는 무한정 공급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낮은 가격으로 계속 공급하면 여기 이 시장이 형성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한정판으로 딱 공급을 해서 공급량을 딱 축소해 버리니까 이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나이키 운동화는 가격이 부르는 게 값이 되고 그렇죠. 삼성 슬리퍼는
엄청 많잖아요. 예,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대응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대응 정책을 내놓으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작용으로 더 큰 상승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정부의 또 가장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이라는 거를 지금 비트코인처럼 생각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트코인은 우리는 한번 겪었거든요. 비트코인 투기 시장을 한번 겪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사실상 거의 공급이 불가능한 상품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채굴에 의해서 조금씩 늘어나긴 하지만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제로에 가깝단 말이에요. 거의 막 조금씩 되기 때문에 공급이 불가능한 상품을 잡았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뭘로? 매수세를 누르는 방법으로 네.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대책을 보면 거의 매수세를 누르는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신해요.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고 자신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지금 부동산을 비트코인하고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부동산은 비트코인과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서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매수세를 비트코인처럼 완전히 잡을 수가 없다라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의 한계는 일단 안정을 바라고 두 번째가 전면 규제가 불가능해요. 비트코인이나 다른 상품 같은 경우는 아예 못 사게 만들어 버려도 반발은 좀 어느 정도 있지만 폭동과 같은 그렇죠. 그런 반발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부동산을 전면 규제해 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 필수품이기 때문에. 이번 6.17 대책이 나왔을 때도 네. 지금 벌써 부작용이 생기고 있잖아요. 세입자 문제가 또 생기고 있고. 네. 그러니까 여러 부작용이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니까 이걸 다시 풀어준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재건축 규제를 하는데 실거주. 예, 실거주 요건을 넣어버렸잖아요. 근데 실거주 요건을 넣으니까 지금 재건축은 대부분 투자자들이 사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럼 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세입자예요. 거의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실거주 요건을 넣으니까 양도세를 이게 이제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실거주를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실거주 해야 되니까 세입자가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방패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재건축은 사실 주변 아파트에 비해서 전세가가 싸단 말이에요. 네. 그 메리트가 있는 건데 지금 강제적으로 세입자를 쫓아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이 세입자의 주거불안 상황이 되는 거죠.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이 생기니까 지금 이거를 다시 고민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지금 다시 좀 고민해서 어떻게 완화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보완하거나 이런 걸 지금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면 규제가 불가능한 상품인 거예요. 부동산은. 그리고 지금 6.17 대책 여러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국에는 뭐냐. 현금 부자 그리고 갭 투자 이런 사람을 지금 막을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항상 매수세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매수세를 규제함으로 인해서 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지금 정부는 자신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시장을 근본적으로 파악을 해야 대책이 제대로 나오는데 네. 문제는 지금 정부가 시장은 투기 시장이라고 규정을 해놓고 부동산의 특성이나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물건하고 동일시하면서 오류를 겪고 있는 지금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모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강력하게만? 저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로요? 네. 그 똑똑하신 분들이. 그렇죠. 똑똑하다고 다 아는 건 아니죠,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네.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들을 살펴보면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소가 네. 많죠. 네, 많은데 정말 크게 미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게 전세,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분양.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네, 다른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요인들, 뭐 금리나 인구나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만 해도 사실 우리가 갭 투자 하잖아요. 이미 여기에는 전세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세가 높아져서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매매가가 따라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그 매매 시장으로 뛰어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에 뭐 금리가 올라가거나 인구가 줄어들거나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구, 뭐 금리, 경기 이런 요인에 비해서 전세 얘가 미치는 영향은 월등하게 커요. 그리고 분양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또 분양이잖아요. 그럼 청약률이 막 수십 대 1, 수백 대 1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열기가 고스란히 일반 시장으로 전환이 돼요. 근데 이 열기는 금리가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에 상관없이 이 열기가 한번 형성이 되면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 버린단 말이에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문제는 지금 후랭이 님도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선뜻 대답을 못한 것처럼 네. 아무도 이 전세와 분양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나만 안다. 그렇죠. 지금 저는 이제 계속 이거를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연구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파악은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무슨 시장 파악이 제대로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근간은 김수현 전 정책실장님이죠. 네. 이분의 이제 가치관, 부동산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접목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부동산은 살 집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거주. 리브. 그렇죠. 네. 부동산은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고 사는 거주의 공간이다. 사실 이상에 가까운 거예요. 네, 그렇게만 되면 좋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투기 시장인 경우에는 얘는 거주의 공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요. 예. 근데 거주의 공간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공급을 자꾸 안 하는 게 뭐냐면 정부가 하는 얘기가 집은 충분하다잖아요. 항상 하는 얘기가 집은 충분하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투기꾼의 이 장난들에 의해서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근본 출발점부터 아예 다른 거예요. 저는 알고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가치관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집으로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원래 집이지만 지금 시장 상황은 집이 아니라 투자 상품, 주식과 같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제대로 알고 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절한 대응책이 나왔겠죠. 공급 대책도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문제가 시장을 그러니까 제대로 근본 원인을 아예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